자, 이번 강좌에서는 디지털 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디지털 서명은 공격기 암호화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거라 그랬고,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네 사람이 통신망에 들어와 있는 구조를 익숙하게 느끼시라고 공격기 디렉토리에 4개가 들어와 있는 걸 그려두었고요. 앨리스와 밥이 통신 상태에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그려두었습니다. 이 디지털 서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건 오리지널 서명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게 어떤 것인지 정말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다 그러면 앞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도움 내지는 뭐 확실하게 알고 서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앨리스와 밥은 남들하고 다르게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키 또는 개인키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걸 알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이때 둘 간에 어떤 식으로 디지털 서명이 진행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전에 암호화라고 했던 것은 남들에게 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자에 내가 플레인 텍스트를 집어넣고 둘만이 나눠 갖는 키 내지는 상대방의 공기키로 잠궈서 남이 그걸 엿볼 수 없게끔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상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엿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흐트러뜨릴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면 상자 안에 편지를 넣어두었는데 밖에서 그 편지를 넣어두고 키를 잠궈 두었는데 밖에서 어떻게 해요? 예, 잉크를 주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잉크를 주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무슨 글인지 못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가능하게끔, 다시 해서 불가능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끔 하는 거지요. 7시에 영화를 보자라고 보냈더니 8시에 나타났더라. 네가 보낸 거는 8시에 보내던데 이런 일들을 방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플레인 텍스트가 있어요. 이 플레인 텍스트가 변형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이게 원본임을 맞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플레인 텍스트를 해시 함수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해시 함수에 집어넣는 게 뭐죠? 해시가 뭐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 해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7시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를 시키면 작은 원본의 내용을 담는 작은 사이즈의 파일이 만들어진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집어넣어서 같이 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게 될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플레인 텍스트를 열어봤더니요.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열어봤더니 7시에 영화 보러 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게 여기 하나 와 있어요. 여기 전달돼서 왔죠. 그래서 나는 요것을 같은 해시 함수, 앨리스가 보는 해시 함수에 얘를 통과시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굳이 얘기하자면 뭐 h 다시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뭔가 나왔어요. 뭔지는 몰라요. 뭔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와 이 결과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본래 왔던 결과를. 그랬더니 비교를 해서 둘이 같아요? 네, 같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원본에 이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결론 짓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르다면요, 같으면은 이상무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르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그래, 그걸 똑같은 문서를 집어넣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하는 게 해시 함수다 보니까 같다면 이상무, 다르면 문제가 생겨. 이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렇다면 서명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죠. 본래 서명은 뭘로 하는 거죠? 오리지널 개념에서. 예. 우리 인감 증명 얘기했었죠. 인감 도장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본인만이 가진 겁니다. 본인만이 가진 것. 뭔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것일 수 있냐면 우리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서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감 도장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어떤 형태로든 본인만이 가진 것으로 나의 증표를 남기는 것이 서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디지털 서명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플레인 텍스트를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를 내가 암호화를 하는데요. 얘를 암호화하는데 나만이 가진 유니크한 걸로 채우는 거예요. 잠그는 거죠. 그러면 앨리스가 가진 유니크한 거는 바로 이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요 전체를 한번 밥에게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밥에게 이 전체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밥은 어떤 걸 갖고 될 거냐면, 지금 여기가 좀 복잡해져서요. 여기다 이어쓰겠습니다. 여기 밥의 입장이라고 볼게요. 밥은 플레인 텍스트 받았어요. 플레인 텍스트는 7시에 영화를 봅시다 라는 내용이라 칩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SKA, HP,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이걸 풀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방금 먼저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밥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상자 안에 마찬가지 상자 안에 담겨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걸 풀려면 뭐가 필요로 하겠어요? 네, 페어인 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짝인 키. 그러니까 페어인 키, 그랬으니까 얘의 페어인 키, SKA의 페어인 키는 뭐가 되죠? 네, 그쵸, PKA가 됩니다. 근데 PKA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밥은 요청을 하겠죠. 아까 손짓을 잘못했네요. PKA 여기 있죠. 그래서 요청을 하죠. 자, 앨리스 키 좀 주세요. 앨리스에 뭐 주세요? 네, 공개 키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뭐 하기 위해서요? 앨리스가 보낸 것이 맞다면 앨리스의 공개 키를 가지고 얘를 풀어보면 풀릴 것 같아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러면 앨리스의 공개 키 여기 있다 라고 전달을 해 올 거고요. 그러면 PKA를 받은 밥은 어떤 작업을 하면 될까요? 네, 디크립션 할 거예요. 뭐를요? 이 SKA HP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뭐로요? PKA로 풀 거예요. 그러면 페어인 키니까 풀리겠죠. 남는 건 뭐가 남아요? 네, 요게 남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한 대로 비교를 해봐서 7시에 영화 보자 라는 내용이 그대로 아무런 변형이 없이 왔다 그런다면 이상무고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강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보내진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단 한 비트만 틀려도요. 어느 비트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들은 디지털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비트, 비영역이든 아니면 여기 이 부분이든 간에 관계없이 어느 한 부분이든 단 1비트만 달라져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달라도 네, 바로 이 부분, 이거를 검증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서명이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인감도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요? SKA가 어떤 인감도장이요? SKA로 되어 있으니까 앨리스가 만든 서명인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이제 설명한 건 서명의 포커스를 딱 맞춰서 했고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암호화, 다시 보면은 지금 이걸 우리가 전송 데이터라고 여기서 가정을 했는데요. 실제 이렇게 보면 P가 노출되잖아요. 7시에 영화 보자라고 하는 게 노출되니까 실제로 또 이걸 전체를 감싸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 아마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암호화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조금 잘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잘 생각해 보시고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암호화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개념들을 빠르게 보지 않고 실제 구현 부분과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아마 그 전문가로 뭐 보안 전문가든 아니면 보안 개발자든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더 여러분들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